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면접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낫지 나중에 그냥 어물쩡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혹시 있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간이 많이 돼가는 것 같아서 일단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 쪽에 그 자료를 한번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TV 좀 할 때 했고 그 24년도에 들어왔던 친구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이렇게 자격증은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꼭 합격이 되고 그건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데이터로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것이니까 보시고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보시라고요. 뭐 자격증은 꼭 이렇게 많이 없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그러면 자격증을 안 따는 동안에 뭐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거는 또 그 자격증이 있는 게 좋기도 하니까요. 보시고 뭐 이렇게 자격증이 이래요. 되게 보면 그리고 되게 어디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다가 그리고 이 산학인턴 1년 했었는데 산학인턴 한 친구들도 몇 명씩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광주 공장으로 온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셔서 꼭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뭐 큰 기업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되게 보면 그 공통점을 보면 자격증은 자동차, 기계, 전기,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뭐 설비 보전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씩은 있어요. 보통 대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력을 보면 산학인턴, 생산인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말에 그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그런 거랄지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체도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학인턴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체를 다니고 업체를 이제 경험하고서 6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돼요. 3개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 어디 그 다른 기업체 조그마한 업체라도 그 기업체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서 경험을 한 게 더 플러스가 돼요. 다른 면접 볼 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사장인턴이 보통 한 기수가 보통 한 300명 뽑아요. 300명 뽑는데 6개월 다니니까 그 친구들한테 중에 그 전부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면접을 하러 오는 경우에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물어봐요. 근데 취업 준비했어요. 취업 준비를 모르겠습니다. 한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뭘 다니면서 어차피 그게 처음에 시도를 했더니 안 돼가지고 아니면 졸업하고서 당장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모집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하는 거고 하고 그냥 취업 준비하느라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쌓아갔던 사람을 우선시해요. 플러스가 돼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 책만 이렇게 보는 것도 책을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밖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인 관계 속에서 팀워크랄지 사회성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것도 하면서 이거 거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여러 가지 뭐 소소한 그
난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다 하는 게 더 진정성이 있고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기회가 된다 그러면 경험을 많이 하세요. 경험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로 이렇게 그 면접을 보러 가시는 게 플러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학교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이런 것도 많이 보긴 합니다. 고등학교 때. 왜냐면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면접 때 되게 이제 생활기록부에 어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 결석이나 지각이나 이런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경우가 들어있으면 그거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타당성 있는 대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취미가 없어가지고 공부에 그렇게 재미가 못 느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폴리텍 대학 가서 이렇게 뭐 자격증도 따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공부에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플러스 쪽으로 하세요. 그게 무조건 단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단점을 극복했다는 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좋죠. 근데 개근을 못했어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취미 없으니까 결석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면접을 하게 됐어요. 면접을 하면 면접을 가서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자격증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른 경험도 많이 하기 위해서 뭘 어디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학 때는 뭘 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반전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3년 개근한 것보다 더 플러스가 돼요. 그런 사람이 더 잘한 거죠. 그 면접관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 생활기록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류 때 이렇게 주로 보고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 얘기했던 거라서 어디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일이라. 아무튼 자세 중요하고요. 그 면접 가셔서 너무 굳어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누르듯이 이렇게 좋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지 않는, 물론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긴장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긴장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겠다 하고 정정을 꼭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강의는 이걸로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과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하셔도 됩니다. 아무 질문. 예. 예? 예? 손에 꼽는 성격이요? 손에 꼽는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까 좀 성격이 원만한 사람을 보네요. 왜냐하면 팀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누구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어떤 성격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뭔 질문을 했는데 면접관이 이거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면 갑자기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 너 정말 그거 해봤어?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느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막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시기에서 머리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막 말도 더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이 질문은 나를 공격하는 질문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뉘앙스가 오더라도 절대 거기서 막 흥분하시면 안 돼요. 흥분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면접관이 얘 이런 질문에도 흥분하네? 야, 그러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뭐 조금 일이 생기면 얘 흥분하겠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들어오면 트러블이 생기겠네, 트러블 메이커가 되겠네, 그러면 동료들하고 잘 일이 안 되겠네, 서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러더라도 그러시지 마시고, 성격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잠깐 동안인데, 근데 가능하면 웃고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말을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조리 있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다가 말이 단어가 잘못 이렇게 선정이 됐다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돼요. 꼭 정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을 들었는데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의도를.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면접관님이 생각하시는, 의도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고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면접관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서 이렇게 답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듣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동문서답 해버리면 제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 뭔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질문 하나